학원 입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해업소 문제입니다. 학원과 유해업소는 물과 불 같은 관계라서 서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인철이라고 하고 세무사이자 행정사입니다. 학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학원 입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은 아무데나 만들면 안 되는 거라서 입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이제 학원으로 되면은 근린생활시설 괄호 열고 학원과 교육연구시설이 모두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가 따로 컨텐츠로 건축법상 용도에 대해서 쭉 설명드린 컨텐츠가 있으니까 제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라 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작으면 근린생활시설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500제곱미터 이상, 사이즈가 커지면 교육연구시설이 돼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큰 건물이 있잖아요. 큰 건물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그 건물에 있는 걸 다 합하거든요. 다른 용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하도 민원이 많고 이래가지고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면은 적용을 한다, 이렇게 완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 분양한 것 같은 경우에는 다 한 홀씨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러니까 합산해서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근린생활시설 학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사고 한번 나면은 또 강화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왜냐면 완화를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재해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안 좋은 거거든요. 소유주랑 재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여간 무허가 건축물이면은 설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3층 이상에 있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실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직통 계단이 2개 이상 있을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통 계단 하나만 있으면은 허가가 안 납니다.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학원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200제곱미터는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전용 면적 기준이고, 복도니 공용 화장실, 계단 뭐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거고, 강의실, 휴게실, 교무실 이런 건 다 학원 내부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도시계획이죠. 도시계획은 어떤 게 있냐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1종 전형, 2종 전형 뭐 이런데 학원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학원 대부분 2종, 3종 일반 주거나 준주거, 가끔가다 중심상업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보시면 가능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용 공업지역 이런 데다가 뭐 학원 만드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입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해업소 문제입니다. 유해업소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볼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유해업소란 무엇이냐, 또 유해업소하고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학원과 유해업소는 물과 불 같은 관계라서 학원이 먼저 들어가면 유해업소가 못 들어가고, 유해업소가 먼저 들어가면 학원이 못 들어가고, 서로 먼저 들어가는 놈이 임자입니다. 서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같은 건물에 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데 요즘 건물들이 다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면적 165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500평 정도 되겠죠. 웬만한 상가 요새 500평 많이 넘어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예외를 두고 있어요. 너무 규제가 과도하다 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예외 규정이 대부분이 쓰이는데, 그림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 나온 걸 제가 따온 건데 이 그림이 제일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층에 유해업소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좌로 20, 우로 20m 안에는 유해업소가 불가능합니다. 유해업소가 있으면 학원이 못 들어오고, 학원이 여기 있으면 유해업소가 못 들어오고요. 바로 위에 층, 바로 아래 층도 안 됩니다. 두 층 위에는 상관없습니다. 두 층 밑에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2층, 아래층은 이렇게 직선거리를 재서 6m, 그래서 이렇게 20m, 6m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해업소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부분 술집 같은 거를 생각하실 텐데, 여기 유해업소는 첫 번째로 이제 뭐 공해, 혐오, 위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잘 없죠. 잘 없고, 그 다음에 복권방,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현실에서 좀 생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복권방 요런 게 문제가 되는데, 복권방이 1층에 대부분 있잖아요. 2층, 3층에 복권방이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1층에 있으면 2층에가 6m 기준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배 소매점 자판기 이렇게 돼 있는데, 담배 소매점이라고 된 데는 잘 못 보시겠지만 편의점이 대충 담배 소매점인 곳이 많습니다. 편의점이 담배 소매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데, 하여튼 편의점 1층에 있으면은 2층에 6m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요. 풍속시설, 숙박, 단란주, 융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청소년 유해 업소죠. 근데 그거보다는 범위가 넓다. 위험한 시설. 근데 현실적으로 뭐 화장장, 고압가스 뭐 이런 게 학원이랑 걸리는 경우는 뭐 잘 없으니까 그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요 완전 성인용이라고 그러기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고등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들이 학생들 잡으러 다닐 만한 시설들인데, 원래는 이게 다 안 됐어요. 당구는 스포츠 아니냐 이래가지고 슬슬 풀다 보니까 지금은 당구장, 만화방, 게임방, 오락실 다 되는데, 노래방, 비디오방 요거는 여전히 안 됩니다. 그리고 게임방, 오락실 같은 경우도 성인 오락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안 되고요. 동일한 장소에서 간이 음식점 겸용 가능 음주 X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요즘은 게임방에서 뭐 심지어 삼겹살 파는 데도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 음식 팔아서 음식이 맛있어요. 게임방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데, 저는 컵라면만 팔던 시절에 게임방을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간이 음식점 허가까지 신고까지 해가지고 같이 하는 데는 가능하다. 다만 술을 팔면 당연히 청소년 유해시설로 본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학원의 입지 관련되는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